혹시 80년대 일본 여행 다녀오는 지인들이 손에 꼭 들고 있던 그것을 기억하십니까? 바로 코끼리 밥솥입니다. 그 시절 부의 상징은 소니 워크맨이었고 혼수품 1순위는 파나소닉 TV였습니다. 당시 일본은 전 세계 전자제품 시장을 씹어먹던 전자제국이었고 대한민국은 그저 일본의 부품을 받아다 조립이나 해주던 초라한 하청 기지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때 일본 기업 임원들이 우리에게 콧방귀를 끼며 했던 말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술은 절대 알려주지 마라. 어차피 조센징들은 100년이 지나도 우리를 못 따라온다. 그런데 2025년 오늘 그 오만하던 일본이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최근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을 견학한 일본의 한 원로 경제기자가 축구장 400개 크기의 공장을 보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며 이런 충격적인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日本は終わった。我々は韓国に100年遅れを取った。一体あの小さな国がどうしてこんな奇跡を作ったのか。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를 무시하던 일본이 어떻게 몰락했는지,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그들을 짓밟고 세계 정상에 섰는지 그 통쾌한 역전 드라마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시계를 잠시 1983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삼성의 고 이병철 회장이 우리도 반도체 사업을 하겠다며 도쿄 선언을 발표했을 때입니다. 당시 세계 반도체 시장은 일본의 NEC, 도시바, 히타치가 꽉 잡고 있었습니다. 미국 인텔조차 일본에게 밀려 고전하던 시절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기술도 자본도 없는 한국이 반도체를 하겠다니 일본은 그야말로 배꼽을 잡고 비웃었습니다. 일본의 미쓰비시 연구소장은 보고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이 반도체에 성공할 수 없는 5가지 이유. 한마디로 주제 파악이나 하라는 조롱이었습니다. 실제로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우리 기술자들은 일본 공장의 견학이라도 한번 가보려고 그들 앞에서 머리를 조아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기술자들은 우리에게 공장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겨우 들어간다 해도 핵심 기술은커녕 먼지만 보고 쫓겨나기 일쑤였습니다. 그때 그 수모를 겪으면서 우리 기술자들은 화장실에 숨어 피눈물을 삼켰다고 합니다. 두고 봐라. 내가 언젠가는 니들 발밑에 우리 반도체를 깔아주겠다. 그 서러움과 도끼가 오늘날 세계 1위 삼성 반도체를 만든 진짜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말도 반납하고 명절도 반납했습니다. 일본 기술자들이 퇴근하고 술 마시고 놀 때 우리 한국의 아버지들은 공장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일본 제품을 뜯어보고 또 뜯어보며 밤을 새워 기술을 익혔습니다. 그로부터 10년 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992년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64M D램 개발에 성공하며 일본을 추월한 것입니다. 일본 열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우연일 것이다, 금방 망할 것이다 라고 애써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게 뒤처졌던 일본은 두 번 다시 한국의 뒤통수조차 보지 못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며 소니는 삼성에게 TV 시장 1위 자리를 내주었고 도시바는 회사가 조각나서 해외에 팔려나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지금 일본의 전자 매장을 가보십시오. 그 잘나가던 일본 TV들은 구석으로 밀려나고 가장 좋은 자리는 삼성과 LG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본 젊은이들은 아이폰 아니면 갤럭시를 씁니다. 소니 스마트폰은 어떤가요? 일본인들조차 그런 걸 왜 쓰냐며 외면합니다. 최근 일본의 한 경제 방송에서는 이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패널들이 한국의 평택 반도체 공장 영상을 보며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한 패널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私たちはうぬぼれていました。韓国は命を懸けて走るのに、私たちは歩いてもいません。 이제 일본은 한국의 허락 없이는 반도체 하나도 제대로 못 만든 이류 국가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하청업체 취급하던 그들이 이제는 한국 기업에 제발 부품 좀 달라고 사정하는 우리 된 것입니다. 일본 최대 포털 사이트 야후재팬의 반응을 보면 그들의 절망감이 더욱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한국은 이제 넘을 수 없는 벽이 되었다. 아버지가 쓰던 소니 TV를 버리고 삼성 TV를 샀는데 화질을 보고 너무 놀랐다. 우리는 그동안 우물한 개구리였던 것이다. 또한 일본의 메인 뉴스에서는 한국 청년들은 밤새워 코딩을 배우는데 일본 청년들은 편의점 알바만 찾고 있다며 한탄하는 방송도 보도되었습니다. 심지어 일본의 엘리트 공대생들 사이에서는 소니에 취직하면 패배자, 삼성에 취직하면 성공한 인생이라는 말까지 돌고 있다고 합니다. 30년 전 우리 아버님들이 일본 기술자 어깨너머로 기술을 훔쳐보던 시절을 생각하면 정말 격세지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위대한 역전승이, 이 기적 같은 승리가 단순히 대기업 회장이나 똑똑한 몇몇 천재들이 만든 것일까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1970년대 그리고 80년대에 그 가난하고 힘들었던 시절, 기름밥 먹어가며 먼지 구덩이 속에서 묵묵히 나사 하나를 조이던 수많은 여러분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내 자식만큼은 일본 놈들한테 무시당하게 하지 않겠다. 그 일념 하나로 허리띠 졸라매고 잠까지 줄여가며 산업 현장을 지키셨던 여러분. 여러분의 그 피와 땀이 모여 거대한 강물이 되었고 마침내 일본이라는 거대한 산을 넘어서 버린 것입니다. 지금 거울을 한번 보십시오. 주름진 얼굴, 거칠어진 손. 그것은 늙음의 상징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세계 1등으로 만든 위대한 훈장입니다. 일본을 이긴 진짜 영웅은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입니다. 오늘만큼은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우리는 그럴 자격이 충분하니까요. 오늘의 통쾌한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주변 친구분들에게 공유해서 함께 기쁨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라고 남겨서 우리의 저력을 다시 한번 보여줍시다.